속보, 다카이치 총리가 연초에 해산을 전달했다. 2월달 일본의 국회 총선거 투표가 확실시되었다. 지금까지는 계속 안 한다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왜 결단했을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국회 예산으로 혼란스러운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이 연초부터 일본 정치권이 좀 시끌벅적합니다. 예. 갑작스러운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국회 예산하고 선거 다시 치릅시다 라는 좀 폭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제 일본 전체가 좀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멀쩡한 총리가 왜 해산을 해? 라고 일본에서도 좀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옆 나라에 일본의 정치가 좀 혼란스러우면 대한민국에도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본이 왜 이번에 이렇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국회 예산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여러모로 판도가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 정말. 그래서 이제 일본 내의 이 정치 상황을 좀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속보, 다카이치 총리가 여당 간부에 서두 연초에 해산을 전달했다. 통상 국회의 조기 해산으로 2월달 일본의 국회 총선거 투표가 확실시되었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뜨는 겁니다. 이례적인 중의원 해산 선거다. 왜? 임기의 3분의 1이 채워지지 않았다. 왜냐면 지난번 선거를 2024년 가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도 안 됐는데 또 국회의원 선거야. 이건 뭐 너무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급하지 않나?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기사가 뜨는 겁니다. 예. 당장에 이게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까 비판이 나오죠. 예, 야당 이거는 정치 공백 만들기다. 일본의 총리의 고유관이죠. 국회 해산. 지금부터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다 오늘부터 백수다. 이거. 국회가 멈춘다는 말은 뭡니까? 입법 과정이 멈추는 거고 각종 예를 들어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 것도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운영이 스톱이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거죠. 국회가 올해 시작해서 예산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아주 평소보다 중요한 그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지금이야? 이건 너무 의도적이다. 예산안 편성을 좀 뭔가 방해하려는 의도 같은 게 있다. 당장에 이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또 자민당 내에서도 이제 분노가 나옵니다. 자민당도 여러분 예를 들어 지방 뭐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방의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부터 해산이다 이 말을 해버리다 보니까 준비 기간부터 자기 유권자들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선거 캠프도 운영해야 되는 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마디도 갑자기 말을 하다 보니까 자민당 내에서도 이제 분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입장에서 이제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으니까 보안이잖아요. 통신 보안. 그래서 이제 본인 위에서 윗선에서 해결을 한 건데 밑에 있는 다른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의회에서는 이건 좀 너무 독단적인 게 아니라 완전 독재자네. 이런 식으로 비난도 좀 많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급작스럽게 전격 해산, 긴급 해산 이런 카드를 빼어 들었을까라는 분석하는 내용이 일본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안 한다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결단을 했다. 총리는. 자, 왜 결단했을까? 70%가 넘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지지율. 거기다가 뭐 20대 지지율은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이 있어요. 조사할 때마다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아이돌입니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아이돌. 예.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하고 싶은 거야. 지난 선거 의석 상황인데 이 빨간색이 일본의 여당 자민당. 선거를 그렇게 이기질 못했어요. 과반수를 못 채웠던 거야. 그랬더니 지금 자민당이 연립 여당으로 뭡니까 정권을 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의 본래 색깔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다른 당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지율도 높겠다. 지금 해산해가지고 선거를 다시 하면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원하면은 자민당에게 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당이 적어도 저번보다는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이제 계산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이거를 미리미리 말해주면 야당이 대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습적으로 딱 선언함으로 인해 가지고 최대한 본인 지지율을 그대로 뭐 투표로 끌어오겠다라는 그런 심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런 식으로 좀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냥 플러스 지금 이제 중국과의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최근에 나온 휘토류부터 이래가지고 앞으로 일본 경제에 어떻게든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당장에 뭐 중국 관광객이 안 가 이러면 어쨌든 관광에도 영향이 가겠죠.
근데 중국 요소뿐만인가요? 아니죠. 일본 쌀값 아직까지도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5kg당 4,337엔, 우리나라 돈 43,000원 5kg에. 비싸죠. 요즘 뉴스에 잘 안 나오지만 확실히 압박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다카이산의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 올라간 쌀 가격이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일본 사람들의 실질 임금은 감소돼서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받는 돈보다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 경제가 안 좋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중국 리스크까지 덮치고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은 면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의구심이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좋을 때 한번 판을 바꿔가지고 이제 뭡니까? 자민당으로 국회를 채우겠다. 라는 게 다카이 사네 총리의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뭐 좋게 말하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힘을 싣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은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이 앞으로 해야 될 연돈의 예산이라든지 다른 야당과의 약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깬 거니까 정치적인 좀 권력의 욕심 그런 것도 있는 게 분명한 거죠. 그런 사람이 야당 이걸 가만히 두고만 봤을까? 아니죠. 많이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야당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 야당은 여러분 지금 지지율이 높나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본의 정당 지지율인데 제일 높은 게 어쨌든 자민당입니다. 32%. 그리고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 7%. 그 다음에 일본 유신회의 3.7, 국민민주당 4.6. 그래서 자민당 말고는 지지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은 없음. 이게 37%거든요. 이 37%를 어느 당이 갖고 가나에 따라 가지고 일본 국회 의석수의 판도가 바뀌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뭐예요? 다카이 사네 총리 지지율이 높다는 거는 어쨌든 이 중도층이 많은 다카이 사네 총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잖아. 대신 뭐 자민당은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리는 좋지만 자민당은 별로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끌고 오고 싶은 야당이 욕심이 있는데 야당이 이번에 칼을 갈았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일본 사람 댓글이 12,145개가 달렸습니다. 12,000개 댓글 뉴스 하나에. 입헌민주당이랑 공명당이 신당 결성으로 합의. 야당이 합치는 거예요. 선거 협력은 합시다라는 말은 있었는데 같은 당이 됩시다라는 건 좀 놀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거협력할 때도 후보 단일화해서 하나만 내겠습니다. 아니면 비례대표 이쪽 당 찍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하는데 갑작스럽게 야당이 나와가지고 저희 이제 합쳐서 새로운 당 만듭니다. 폭탄 선언. 특히 한쪽 당은 원래 자민당이랑 오랫동안 같이 했었죠. 그렇죠. 이 왼쪽에 있는 일본의 공명당, 일본 종교단체 창가학회 SGI라는 종교단체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제 종교 정치단체인데 얘가 오랜 세월 자민당이랑 연립 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민당에게 표를 밀어주세요 하는 그 당이었는데 이 당이 작년에 자민당이랑 연을 끊었죠. 왜? 이 사람이 총리가 됐으니까. 다카이치 사나이만은 안 된다. 너무 극단적이다. 이래가지고 이 공명당이 뭡니까? 야당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제1야당 오른쪽에 이 입헌민주당이랑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판을 바꿔보겠다라고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름 제1야당과 과거 여당이었던 정당이 합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느끼잖아. 그래봤자 뭔가 좀 그지? 할아버지들도 있고 그 당장의 총리 지지율이 이거라는데 솔까말 다카이 사나이가 바보도 아니고 말이야. 저런 거 예상 못했겠어? 그렇게 뭐 저게 파급이 있겠어? 라고 느끼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런 위경 일본에서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왼쪽에 이 공명당이라는 이 정당이 여러분 무서운 정당입니다. 왜?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공명당은 지지 기반이 종교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전국에 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흔히 말하는 조직표가 있어요. 그게 선거구당 약 1만에서 2만 표가량이 됩니다. 그 콘크리트가 자민당의 기존에 붙어 있었어요. 지난 선거까지는. 근데 그게 이번에는 자민당에서 떨어져 나오고 야당, 제1야당이 입헌민주당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둘이 또 어차피 당을 합치니까 후보는 하나다. 합친 단일 후보로 간다. 힘이 압축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름 파장이 있을 것 같아. 그걸 일본 미디어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소선거구에 자민당이 132, 그 다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04개를 갖고 있어요.
이게 기존에 공명당 표가 자민당에 들어가 있을 때를 예상한 지난 선거 결과거든요. 그 공명당 표가 예를 들어서 자민당에서 빠지고 입헌민주당에 갈 때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바뀝니다. 경합 지역에서 어느 한쪽은 만에서 2만 표가 줄고 어느 한쪽은 만에서 2만 표가 늘어난 거야. 그러네. 그 자민당이라고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이겼다. 그런 선거구뿐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것도 사실상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과도 예상된다. 일본에서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게 알겠죠. 이게 다카이치 사나이 응원단도 있습니다. 잘 될 리가 없다. 망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파급력이 이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당장에 공명당은 종교단체의 콘크리트였잖아요. 그리고 당장 입헌민주당도 여러분. 일본 제일 큰 노조가 입헌민주당 뒤에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공통점이 뭐? 콘크리트층이에요. 일본의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창 인기 짱짱맨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은 공명당이랑 입헌민주당 안 찍어요. 별로 안 좋아해. 이쪽 지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콘크리트 표만 모아가지고 선거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길 수가 있는 그런 공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다카이치 천리를 지지하고 있더라도 자민당은 싫어.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상한 상황이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게 지금이다 보니까 좀 결과는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야? 다카이치 사나이짱 괜히 국회에서 했네. 본인이 악수를 둔 거야 라고 느끼잖아요. 꼭 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입헌민주당 공명당 합당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무적은 아니에요. 왜? 여기에는 안타깝게 일본 선거 시스템에 맹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신당 결성한다 했잖아요. 그럼 신당을 결성하면은 당을 이름을 바꿔야지. 중도개혁연합이라는 당을 만든 거예요. 원래 이름은 입헌민주당 공명당인데 그거 둘 다 빼고 중도다. 일본이 지금 정치가 너무 어느 한쪽 극한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 당 중도개혁연합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딱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선거가 여러분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일본은 고령자층이잖아. 사람들에게 중도개혁연합이라고 했을 때 그게 누구야란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당 있었나죠? 처음 들어보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지도가 엄청 떨어진다. 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 왜 이렇게 또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일본은 투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에 써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우리 지역구 후보 이름, 그 다음에 비례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 이름을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 공명당 쓰다가 이제부터 중도를 한자로 써야 돼요. 어르신들 이제 나는 죽어다 깨어나도 민주당이야. 자, 민주당 이러면 그 표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입헌민주당에 가는 게 아니라 국민민주당이라는 야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기껏 합당했는데 중도라는 이름을 안 쓰면은 말짱 도루묵 오히려 어르신들이 착각해서 표가 이탈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권면단라고 써왔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없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권면단이라고 쓰면 무효표. 이런 계산은 완벽하게 공명당 표가 다 이 입헌민주당이 갔을 때인데 그게 다 안 갈 수도 있고 그 당장에 이 두 개 합친 정당 이름을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결과는 정말 이상론이기 때문에 안 나올 거다. 자, 그러면은 변수가 이것뿐인가?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 자민당도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자신만만하게 이번에 국회 예산 재선거 가자라고 하지만은 당장에 지금 연립 정당 하고 있는 이 오사카 유시네레 이 정당이랑 그렇죠 후보자 같이 내요. 싸워요. 연립 여당이긴 하지만은 선거되면 어차피 남남이야. 그러니까 같은 여당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일시적인 연립 여당일 뿐이지 이번 선거 끝나면 솔직히 물어뜯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선거구에 예를 들어 유시네가 자민당 저희 지역구 가져가십시오.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예. 그러네. 이 뉴스 하나로 앞으로도 오래 같이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생기네요. 왜냐면은 오래 같이 하고 싶으면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번에 해산할 이유가 없잖아요. 유시네해랑 같이 하기 싫으니까 이번에 해산을 하는 건데 내가 왜 선거구 후보 단일화를 해야 돼?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같이 가기 싫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대놓고 니들 지역구 그대로 나오니까 뭐 알아서 하시던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표가 갈리겠지. 또 이것뿐만도 아니죠. 뭐가 있어요?
일본인 퍼스트. 많이 유행했네요. 참정당. 이 참정당이 이번에도 엄청나게 두각을 낼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참정당은 상당히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죠. 근데 이 참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민당은 싫어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이는 좋다. 그러니까 이 참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유지가 되려면 자민당이 표를 내야 되는데 그건 싫다. 참정당에 표는 넣고 싶고 총리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되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이 참정당은 이용을 합니다. 모든 자민당 사람이랑 의견이 맞는 건 아니다. 대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존중할 만하다. 그러니까 그런 자민당을 바꾸려고 일본 정치를 바꾸려면 누구에게 투표를 하세요? 참정당에 투표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정치단체예요. 이게 먹혀요, 일본 사람들에게.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럽네요. 그렇죠. 이 정당이 뭐예요? 이번에 의석수가 30에서 40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의석이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의석수 3개가 30이 되려면 플러스 27이 돼야 되잖아. 그럼 누군가는 마이너스 27이 돼야 돼요. 다카이치 사나이를 지지하는 정당의 의석수 어느 하면 누구 표가 줄어야 되죠? 그렇죠. 자민당 표가 줄어야 됩니다. 이거 플러스 아까 야당 연합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자민당에서도 중도 친구들 있는 거 알아. 그렇죠. 우리 쪽에 와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민당에 있는 표를 뺏어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렵죠. 분명히 뭔가 승산이 있으니까 해산을 했을 것 같은데 너무 변수가 많아요. 거기다가 단기 결선이야. 2월 달에 바로 선거야. 어쨌든 죽이 되는 밥이 되는 지금 결판을 내지 않으면은 뭐겠어요? 실질 임금도 내려가고 쌀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중국이랑은 싸우고 있고 변수가 또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부적인 변수보다 이런 외부적인 변수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게는 더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도박수로 해산을 하는데 이게 자민당이 압도적인 승리로 끝낼까요? 라고 했을 때는 의문점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지지하는 정당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이 의견 내면 다카이치짱 무조건 이길 거다라는 그런 의견 나오는데 기자분들, 미디어분들은 변수가 많아서 모르겠다. 그렇죠. 그런 의견도 정말 많습니다. 예. 여기가 들으면 아니 우선 암만 지금까지 들어봤는데 이거 그냥 일본 내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가는 얘기지 한국 경제에 한국 사람들이랑 무슨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어마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압도적으로 이길 경우 일본은 군비 확장 플러스 초절정 엔저가 됩니다. 돈을 어마무시하게 찔 겁니다. 그 일본 니케이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거예요. 이미 시장은 좀 움직였죠. 그렇죠. 해산한다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길 거라라는 생각에 최근에 엔저가 가속화되고 주식시장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면은 정말 초절정 엔저가 나올 수 있어요. 예. 이게 다카이치 사나이고 그럼 반대로 아까 나온 중도연합 여기가 이기면 어떻게 될까? 엔고가 됩니다. 이 중도연합은 이번에 나오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중도연합의 대표 노다 대표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현재 엔저로 인해서 일본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주식 투자 등으로 자본을 불릴 수가 있지만은 일본의 하루 하루 먹고 사는 소시민들, 서민들은 너무 힘들다. 물가 상승 때문에. 이거를 고쳐야 된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공명당 대표. 국채를 무분별하게 찍는 미래 세대의 빚을 지우는 이런 정책은 옳지 못한 정책입니다. 국가 운영이란 거는 벌어들이는 돈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국채를 찍는다는 것은 빚을 짓는 건데 이거는 나쁜 일이다. 저희는 그런 걸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 더블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둘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고 엔고를 가속화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따라서 일본의 주식, 엔화, 경제의 판도가 그대로 바뀌는. 당장 일본의 이런 금융정책, 예를 들어 금리를 올리지 않고 금리를 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이 가잖아요. 전 세계 경쟁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 선거가 단지 일본 내에서 그냥 급작스럽게 싸우자가 아니라 일본의 앞으로의 경제 정책을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마지막에 핵심이죠.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이걸 아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뀔 거라 생각되거든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지지율이 높은 거는 서민 생활을 받쳐주고
물가를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민생을 우선시해서 일본의 발전을 이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중도 연합이 이 다카이치 사나이의 당신은 엔저를 원하고 국채를 찍을 거야, 서민생활이 안 좋아질 거야 라는 그 허점을 중도 연합이라는 데 노릴 수가 있다면은 이번 선거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신 뭐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걸 아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빠르게 이번 해산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장에 요 몇 년 전부터 일본의 쌀값, 물가, 바카이 방송 제가 많이 만들죠. 일본 서민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니케이가 올라가고, 어이구 경기 좋은 것 같은데 일본 기업들 뭐 수출도 잘 되고, 근데 그 돈이 일본의 회사원, 셀러리맨들, 일본의 뭐 자영업자들, 일본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서민생활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주식을 산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거죠. 조금 주가로 벌었다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많이 올라갔으면 또이또이잖아요. 의미가 없죠. 예. 그리고 내가 주식을 번 것보다 대주주가 주식을 버는 게 더 많죠. 흔히 말하는 화폐 가치가 싸지고 저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큰 이득을 얻는 구조. 흔히 말하는 자본가를 위한 구조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도 그래도 나는 몰라요. 우리 사나이짱이 너무 친근감 있고 좋아. 이렇게 따봉도 해주잖아. 그런 식으로 무지성으로 다카이치 사나이를 지지할지, 아니면은 드디어 맞다, 쌀값도 미쳤고 엔 저가 너무 심하다, 이거 뭐 물가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도연합으로 표가 갈지는 일본 사람들의 선택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느끼거든요. 지금까지는 모르쇠를 일관했지만은 솔직히 이 정도까지 오면 일본 사람들이 정치 몰라요, 난 몰라요 이런 말 못하죠. 물가 상승률도 한국보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국보다 물가도 올라가는데, 반대로 일본에 지금 주식 넣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중도연합 막아야죠. 야, 내 주가 잡아야 된다. 난 해외에 엔화가 올라가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어느 쪽이 더 지지율이 높아질지는 일본 사람들의 선택이 좀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일본의 금리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대한민국 떠나서 전 세계 각국으로 퍼질 수가 있는 거라서 이번 선거가 좀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겠네요.